자, 봅시다. 1번이요. 말을 잘 읽어보셔야 해. 일단 지금 말과 당나귀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말이 당나귀한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아, 너무 무거워. 내 짐 좀 네가 더 넣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식을 세워야 돼. 당나귀가 말에게 내가 내 짐을 한 자루 가져오면 내 짐의 수는 내 짐의 수에 뭐야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요. 뭐냐? 그냥 일단 말이 짐의 개수요. 너의 짐의 개수. 너를 내가 X개라고 하고 당나귀 너의 짐의 개수요. 너를 내가 Y개라고 했다고 쳐요. 그치? 그러면서 우리 그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의 짐을 한 자루 갖고 온다면 그럼 한 자루 갖고 오게 되면 난 첫 번째 식을 세우고 싶거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지? Y 플러스 1이 돼요. 말한테서 한 개의 짐을 갖고 온 거죠 내가. 그러고 나면 어머나 나는 X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한 개가 덜어졌고 한 개가 추가된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내가 가진 짐은 너의 몇 배다? 3배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결국 여기에다가 곱하기 몇을 해야지? 3을 해야지 우리 둘이 같아지지 않냐라는 거야. 나는 너의 몇 배? 3배. 그 말이 나쁜 녀석이죠. 괜찮습니까? 예. 불평하지 마. 이러고 당나귀가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줄을 읽어보시면 나 두 번째 식을 세울 거예요. 미지수가 2개니까 식 2개가 필요하죠. 자, 또 읽어볼게요. 네가 만약에 나의 짐을 갖고 간다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X 플러스 2 되고 당나귀의 짐은 Y 마이너스 2 되거든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짐의 개수가 똑같아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식만 세웠다라고 한다면 게임 끝이요. 괜찮습니까? 1번식이라고 불리는 걸 정리하시면 3x 마이너스 y는 호로록 이항되면 4요. 두 번째 식을 정리하시면 x 마이너스 y라고 불리는 나는요 마이너스 2요. y의 개수가 맞춰졌네요. 변변 뭐 합시다? 뺍시다. 그러니까 2x라고 불리는 것은 6이 된다. 그래서 x 말의 짐의 개수는 3개가 있었고요. 3을 호로록 여기다 대입하시면 y의 값은 5였습니다. 즉 말보다는 당나귀의 짐이 많았다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이제 2번 문항이요. 2번 문항을 보시면 지금 6명의 학생이 팔씨름 시합을 하는데 이기는 학생에게는 2점, 지는 학생에게는 0점을 주기로 하자. 이기는 학생은 2점을 얻고요. 그리고 지는 학생이요. 지는 학생은 몇 점? 0점을 얻는답니다. 6명이 팔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의 이름을 A, B, C, D, E, F라고 할게요. 이렇게 다 몇 명? 6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뭐를 한다고요? 팔씨름을 한다고요. 그때 세는 거 보세요. 나 경기를 누구와 누가 할 수 있냐면 요렇게 셉시다. A, B, A, C, A, D, A, E, A, F 얘를 갖다 쓰게 되면 A와 B, A와 C, 그리고 A와 D, A와 E, A와 F가 경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B의 입장에서 거꾸로 세시면 안 돼요. 괜찮습니까? 왜? A와 B가 경기했다라는 건 B와 A가 경기했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쌤이 승원이랑 악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승원이가 나랑 악수했다는 거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번엔 요렇게 앞으로만 세주세요. 그래서 BC, BD, B, BF 그리고 마찬가지로 C의 입장으로도 거꾸로 돌아가지 마세요. 앞으로만 세주세요. CD, C, CF요.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세게 되면 D의 입장에서 앞으로 D, DF 맨 마지막 나요. EF요. 요게 총 경기하는
가지수가 될 거예요.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요. 그래서 전체 몇 경기? 15경기를 합니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직접 세줄 수 있다는 세상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볼게. 15번의 시합을 하긴 하는데 비기는 경우가 없대. 비기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 얘들아. 내 말 잘 들어봐. 너랑 나랑 약속으로 승리하는 것을 동그라미, 패배, 지는 것을 그냥 X라고 표기하기도 그냥 너랑 나랑 지금 약속을 한번 해보면 내 마음대로 그냥 동그라미를 이렇게 갖다 칠게요. 동그라미를 내가 뭔지 모르겠으나 그냥 이렇게 대략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요. 그럼 남은 놈들은 다 뭐가 되는 거지? X가 되는 거 맞죠? 비기는 경우가 없었으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결국은 말이에요. 동그라미의 개수도 몇 개가 생기는 거냐면 15개가 생기고 경기를 했을 때 한 놈이 동그라미면 한 놈은 X가 될 테니 X도 결국 몇 개? 15개가 돼요. 현재 상황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나한테 이제 받은 점수에 대해서 표를 그려줬어요. 자, 문제에서 오픈하기로 나 여기 받은 점수요. 그리고 여기 학생 수를 표로써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받은 점수가 2점인 학생이 1명 있고요. 받은 점수가 몇 점인 학생? 4점인 학생이요. A명 있고요. 6점인 학생이요. 그러니까 7점 같은 건 못 받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6점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몇 번? 3번 이겼다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런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6점 받은 학생은 몇 명? B명이 있고 그리고 8점 받은 학생은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 수가 6명이어야 되니까 이 학생 수, 전체 학생 수는 6명이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해드린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얘들아 일로 와봐. 자,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4점을 받은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고 6점을 받은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아는 사실은 총 학생 수가 6명이기 때문에 식을 세우게 되면 첫 번째 식 어떻게? A 플러스 B요. 나의 값은 4여야 해요.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6이어야 될 테니까요. 괜찮습니까? 나 이제 식만 하나 더 세우시면 되더라라는 세상. 이때 우리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어차피 이런 15가지의 경기가 있는데요. 괜찮아? 동그라미가 15개, X가 15개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학생한테 2점을 준대요. 그치? 그러면 누가 이기는 세상인지 모르겠으나 동그라미가 15개라는 말은 점수의 총합 15개의 동그라미가 존재할 것이고 15개의 X가 존재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실은 점수의 총합은 동그라미의 개수 15개 곱하기 2점씩 그래서 몇이 돼야 된다? 30점이 돼야 됩니다. 얘를 이용해서 식을 내가 하나 더 만들어 보겠다라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요? 2점을 받은 학생이 1명 있어요. 그래서 2 더하기 4점을 받은 학생이 A명 있어요. A가 만약에 1이었다면 4 곱하기 1이요. A가 만약에 2였다면 4 곱하기 2요. 나는 지금 점수의 총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4점 받은 학생이 A명이면 결국 몇 A? 4A 더하기 6점 받은 학생이 B명. 그래서 몇 B? 6B요. 거기에 8점 받은 학생은 1명이요. 8을 호로록 더해주세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 값은 뭐가 돼야 된다? 3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식이요. 4A 더하기 6B요. 나의 값이 호로록 이항되면 20이 돼요. 한 번 더 2분의 1을 곱할까요? 즉 2번 식이라고 불리는 나는 2A 더하기 3B가 결국 뭐가 되는 세상? 10이 되는 세상. 1번식.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겠습니다. A의 개수를 맞춰줄게요. 2B라고 불리는 건 8이 되죠. 하여튼 식 2개, 미지수 2개 끝이요. 이 식에서 아래 식을 변변 뺍시다. 그러고 나면 B라고 불리는 것은 2가 되고요. B를 여기다 대입해 주세요. A도 뭐가 된다? 2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2.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1번
문항인 A와 B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었고요. 2번 문항이요. 받은 점수의 평균을 M이라고 하자. 학생들이 받은 점수의 평균이요. 그러면 그냥 2번 문항의 답은요. 점수의 총합이 몇이었기 때문에 32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점수의 총합. 그것을 전체 학생 수 6명으로 나누면 되겠죠. 내가 전체 학생 수요. 이것이 바로 평균 M이 될 텐데 6분의 30인 뭐가 된다? 5가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식을 세우셔서 문항을 정확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항으로 가보죠. 자, 얘들아 함께 읽어봐요. 3번. 어느 음악회에 연주되는 곡은 4분짜리, 5분짜리, 6분짜리, 6분짜리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음악회에서 연주된 4분짜리 곡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 자, 세팅을 하고 가자. 4분짜리 곡의 개수. 내가 너를 그냥 X라고 놓을게요. 뭐 A라고 놓을까요? 뭐 개인 취향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4분짜리 곡의 개수. 내가 답이에요. 좋아. 난 얘를 구할 거예요. 그런데 5분짜리 곡도 있어요. 너의 개수를 내가 Y라고 놨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젠 문제를 읽어보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요. 6분짜리 곡의 개수를 Z라고 놓으려고 하다가 나한테 정보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어떻게? 6분짜리 곡은 4분짜리 곡과 5분짜리 곡의 수를 더한 것보다 한 곡이 많습니다. 6분짜리를 제일 많이 연주하나 봐요. 그 곡의 개수라고 불리는 건 우리 둘이 더한 다음에 거기에 다시 플러스 몇을 해달라고요? 1을 해달라고요. 내가 제일 많이 연주해요. 이런 거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한번 볼게. 4분짜리 곡의 총 연주 시간이 5분짜리 곡의 총 연주 시간보다 6분이 길대요.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 식 하나 만듭시다. 어떤 식이요? 4분짜리 곡의 개수가 X개 있으니 4분짜리 곡을 연주하는데 총 드는 시간은 4X만큼이 들고요. 그렇죠? 5분짜리 곡의 개수는 Y개가 있으니 얘를 연주하는데 총 드는 시간은 5Y예요. 그런데 우리들 관계를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4분짜리 곡의 연주 시간이 여기가 6분이 더 길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큼이 되고 상대적으로 내가 뭐가 됐다는 거지? 작다가 된다는 거야. 내가 6분 더 길다는 거지. 그러면 같습니다. 등호를 갖다 붙이면 난 그 플러스 6분을 여기다가 해주시면 되죠. 작은 놈에다가 6분을 더해야지 큰 놈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식 하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곡과 곡 사이에 다음 곡을 준비하는 시간이 1분이 필요하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 자, 무슨 소리라는 거냐면 이렇게 여러분들과 약속해 봅시다. 동그라미를요, 곡을 연주하는 시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세모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쉬는 시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동그라미라고 불리는 얘, 곡을 연주하는 시간은요, 4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6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모라고 불리는 이 쉬는 시간은 항상 1분으로 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관찰을 해보고자 해요. 어떤 관찰을 해보고 싶냐면, 자, 얘 봐봐. 곡을 2번 연주했어요. 그럼 이 사이에 반드시 쉬는 시간이 몇 번? 한 번 등장하셔야 된다는 거야. 내가 곡을 몇 번? 3개의 곡을 연주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사이사이에 쉬는 시간 세모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한 번만 더. 어떻게? 곡을 내가 4번 연주했다고 칩시다.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면 사이사이 여기에 쉬는 시간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에 연주하는 마지막 연주는 쉬는 시간이 필요 없겠네 이런 거지. 왜? 마지막 곡의 연주가 끝나고 나면 그냥 공연이 끝나버리는 세상이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얘가 연주하게 되면 쉬는 시간 필요 없이 공연 끝 이러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관찰로 얻은 여기서의 규칙은 뭐가 돼요? 이런 규칙이겠죠? 어떤 규칙이요? n개의 곡을 연주하면 나는 n-1번에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고? 쉬는 시간이 필요해. 휴식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동그라미와 세모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x와 y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찾았단 말이죠. 다시 하나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요. 자, 식을 세워봅시다. 어떻게? 나 총 연주 시간은 1시간 20분인 80분이 소요되는데 괜찮습니까? 소요되는데 그럼 예로부터 우리는 식을 세워야 해. 자, 몇 개의 곡을 연주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나 4분짜리 X곡이요. 그래서 나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울 거예요. 자,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우는데 총 연주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우겠다는 거야. 그럼 4분짜리 곡을 X번 연주를 하니까 4X라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괜찮습니까? 거기에 더하기 5분짜리는 Y의 곡이 있으니까 5Y만큼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6분짜리는요. 곡의 개수가 X 더하기 Y 더하기 1.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1 이러면 돼.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이 전체 연두색 밑줄이 결국 뭐냐면 총 연주 시간이 될 거야. 괜찮습니까? 여기에 난 더하기 뭐를? 쉬는 시간 휴식 시간 즉 쉬는 시간을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그것은 총 공연 시간 1시간 20분이 뭐가 돼야 된다고? 80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우린 배웠잖아. 뭐를 배웠어? n개의 곡을 연주하면 n-1번의 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괜찮아? 전체 곡의 개수는 얘를 더하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전체 곡의 개수 내가 연주하는 곡의 개수는 쟤네들 다 더하는 거니까 어떻게? 2배 x 더하기 2배의 y 더하기 1 이게 바로 전체 연주하는 곡의 개수거든? 그럼 나한테 필요한 쉬는 시간은 몇 번 갖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다가 빼기 1번 갖는 거니까 어떻게? 2배의 x 더하기 2배의 y만큼 이만큼의 쉬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쉬는 시간은 몇 분으로 고정되어 있다고요? 1분으로 고정되어 있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럼 5번 쉬게 되면 5분 10번 쉬게 되면 10분의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나 어떻게? 이만큼 쉬는 거니까 그냥 이만큼을 뭐 해주시면 돼? 더해주시면 돼요. 이것이 총 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공연이 마무리 짓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면 되겠네. 식 2개, 미지수 2개. 게임이 끝나는 세상이요.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3레벨이니까 우리 계산을 함께 같이 한번 해보면 두 번째 식이라고 불리는 건 x끼리 더하세요. 그럼 몇 x? 12x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y끼리 더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13y가 되겠네. 호로록 나는요. 숫자들이요. 여기서 나오는 6 이항해 주시면 어떻게? 74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뭐를 만들 수 있다? 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1번 식이요. 곱하기 3배에서 갖다 쓰겠습니다. 곱하기 3배에서 x의 개수를 맞춰주시면 어떻게?
12x요. 이항하세요. 3배 한 다음에 마이너스 15y요. 3배를 때려줬으니 몇이 된다? 18분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식두개미지 쓰게 끝났고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세요. 그러면 나는 28y라고 불리는 나는요. 빼주시게 되면 뭐가 된다? 56이 된다. 그래서 y의 값은 2가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y의 값이 2가 됐으면 2를 여기다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 x의 값은 뭐가 된다? 4가 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 주실 수 있겠네요. 나한테 원하는 건 답 자체가 x였으니까 x의 값이 뭐가 된다? 4가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어. 괜찮아? 식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 잘 식이 안 세워지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관찰한다는 거, 여기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4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4번. 두 가지 풀이를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봅시다. 컵 A에는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이 3대 2의 비율로 섞인 물감이 들어있고, 비율로 섞인 물감이 들어있고, B라는 컵에는 2대 3. 자, 그럼 이렇게 가자, 얘들아. 호로로로로로로로로. 나 A라는 컵이 있어요. 그리고 호로로로 뭔진 모르겠으나 이렇게 생긴 B라는 컵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선 4개를 그어서 5등분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선 4개를 그어서 5등분을 만들 거예요. 그럼 나한테 알려준 정보가 뭐냐면, 지금 검은색이라고 불리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는 검은색이라고 불리는 것을 빨간색으로요. 그리고 흰색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냥 흰색 볼펜으로 이렇게 색칠 좀 해보면, 지금 나한테 알려준 건 A컵이라고 불리는 데는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의 비율이 3대 1에, 그러면 흰색 그대로 놓고 나 여기 2개에다가 빨간색으로 색칠할 거야. B라는 컵에는요, 지금 뭐 흰색과 검은색이 2대 3의 비율로 섞여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색하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사항은요, A와 A컵과 B컵의 전체 용량을 몰라요. 그러니까 A라는 컵이 도대체 얼마만큼을 담을 수 있는지, B라는 컵이 도대체 얼마만큼을 담을 수 있는지 컵의 크기, 즉 용량을 모른다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아는 사실은 어떤 사실? 이젠 1번 문항을 가시게 되면 A와 B에 들어있는 물감을 섞어서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이 5대 6인 비율로 섞인 물감 275g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는 거냐면, 우리들을 합쳐서 되게 대용량 컵을 만들게 되면, 무슨 컵? 대용량 컵에 담게 되면 이 대용량 컵의 용량은 275g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런데 다 섞었더니 어떻게? 흰색과 검은색이 5대 6의 비율로 섞인대. 그러면 흰색 양을 호로록 이렇게 흰색의 양을 OK라고 놓는다면, 그때 검은색의 양은 몇 K가 된다는 사실이지? 6K가 된다는 사실이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니?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이렇잖아요. 어떤 거? 봐봐. 275g이야. 그럼 275g은 5K와 6K, 얘네를 합치면 몇 K여야 된다는 거지?
11K여야 해 이런 느낌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11K가 275대요. 다시 뭐라고? 11K가 275라는 거야. 그러면 K의 값은요? 뭐가 돼야 여러분 도와주세요. 25가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나? 그러니까 흰색 물감의 양은 K가 25니까 125만큼 있고요. 그렇죠? 검은색 물감은 K에다 6을 곱한 150만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합쳐서 275가 되는 세상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나한테 구하라는 거요. A와 B에 들어있는 물감의 양을 각각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이젠 봐봐. A, B컵, A라는 컵에 들은 물감의 양을 내가 X라고 놓는다면 B라는 컵에 담긴 물감의 양은요? Y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그럼 미지수 2개니까 나한테 XY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식 2개만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시작. 첫 번째 식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돼? 나요. A라는 물컵의 전체 양이에요. 물감의 양, 전체 물감의 양을 X라고 놨어요. 그럼 X 곱하기. 나는 지금 흰색에 관한 식을 세울 겁니다. 흰색. X 곱하기. 나 흰색은 A라는 비커에서 5분의 3만큼을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5분의 3 거기에 더하기. 나 이 B라는 물감의 전체 양을 Y라고 세팅했으니 Y 곱하기. 이 B라는 비커에는 5분의 2만큼의 비율로 흰색이 차지하고 있으니 괜찮습니까? 그래서 면 5분의 2를 곱해준다. 그러면 나는 전체 흰색 물감의 양 몇이 돼야 된다? 125가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요. 난 이젠 검은색 물감에 대한 식을 세울 거예요. A라는 비커의 물감의 전체 양이 X니까 X 곱하기 나는 전체 몇 분의 몇 비율? 5분의 2 비율이요. 거기에 더하기 Y 곱하기 여기서 검은색 물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5분의 3이요. 그래서 5분의 3을 호로록 이렇게 모여주신다면 곱해주신다면 나 검은색 전체 물감의 양 몇이 나와야 된다? 150이 나와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럼 식 2개, 미지수 2개면 우리는 X와 Y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계산되는 X의 값은 75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Y의 값은 뭐가 나오는데? 200이 나온대요. 자, 그러면서 2번 문항의 답은 이렇게 푸시면 되죠. 어떻게? 나한테 구하라고 했었던 건 1에서 새로 만든 물감에 들어있는 흰색 물감의 양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그냥 이게 바로 2번 문항 답이 될 겁니다. 이 구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비커에 컵에 들어있는 흰색 물감의 양 125요. 예,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 그런데 잘 들어봐 이제. 이 문항을 어떻게 푸셔도 괜찮냐면 이런 식으로 가셔도 상관없어. 솔2. 어차피 물감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지금 흰색 또는 검은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나는 이렇게 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어떻게 해요? A라는 컵이 있고 B라는 컵이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거기에 흰색 물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나 검은색 물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표를 싹 이렇게 가져다 그려볼게.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그럼 잘 봐. 미지수를 다르게 놓으셔야 해. 전체 양이 뭔지 모르니까 미지수를 다르게 놓을 거야. 나는 3대 2의 비율이라는 걸 알아. A라는 비커 속에서 흰색과 검은색의 비율은 3대 2. 그래서 내가 여기를 3A, 여기를 2A 이렇게 갖다 붙일 거야. 그래서 A라는 비커는 전체 5A의 양이 있고요. 자, B라는 비커요. B라는 비커에서 흰색과 검은색의 비율은 2대 3이니까요. 나 여기를 2B라고 놓고 여기를 3B라고 놓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5B만큼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봐봐. 그렇게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여기가 270 모여야 된다는 거지? 5여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다시 봐봐. 흰색과 검은색의 양이
5대 6이 돼야 된대. 괜찮아? 흰색과 검은색의 양이 몇 대면 5대 6이어야 된대. 그러니까 저 정도는 할 수 있죠. 흰색이 125가 되고 얘가 150이 되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끝났잖아요. 뭐가 끝나? 아니 125가 결국은 5K였던 거고 얘가 결국 6K였던 거거든. 5대 6. 그치? 그래서 K의 값은 25였던 거거든. 그러면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네. 흰색 물감은 결국 여기만 봐봐. 흰색 물감의 양은 여기만 봐봐. A 비커 속에서 흰색, B라는 비커 속에서 흰색.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식을 세우시게 되면 어떻게? 3A 더하기 몇 B? 2B가 125라는 거야. 그죠? 표는 그냥 보기 쉽게 편히 해석하려고 그리는 거죠. 두 번째요. 괜찮습니까? 나요. 2A 더하기 3B의 값이 몇이었다는 거지? 150이었다는 거예요. 맞아?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니까 게임이 끝나죠. 자, A의 개수를 맞춰주는 입장으로 나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6A 더하기 몇 B요? 4B는 250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식이요. A의 개수를 맞추고자 나는 어떻게? 30 곱하세요. 어떻게? 그러면 6A 더하기 9B요. 얘는 450이 되겠네. 자, 2번 식에서 1번 식을 뺄 겁니다. 그러고 나면 5B라고 불리는 나는 결국 몇이 되고 200이 되고요. 그래서 나오는 B의 값은 뭐가 된다? 40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B의 값이 40이라면 얘는 6의 2의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니까? 9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뭐가 나온다? 15가 나온다. 이런 세상이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표를 완성하면 A가 15니까 얘가 결국 45, 얘가 30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B 대신 40을 대입하시면 80, 여기가 결국 120이 됐던 세상. 그래서 나는 전체 200이 됐었고요. 나는 전체 호로록 더하면 75가 됐던 상황. 그래서 이 양이 75, 이 양이면 200이었습니다. 이렇게 구해내실 수 있죠. 2번 답 자체는 여러분한테 뭐 좀 구해달라고? 그냥 이 125 구해달라는 거였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표를 그리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잘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봅시다. 5번. 문항을 보는데 어느 회사에서 사원 80명이 있대. 연수를 실시하는데 연수 점수에 따라 상위 25%를 글쎄 해외여행을 보내준대. 아니 전체 80명인 회사가 있는데 말이야. 상위 25%. 그러니까 25%에 대한 즉 몇 명? 80의 25%는 몇 명? 20명은 해외여행? 연수야 해외여행이야. 해외여행. 와. 이렇게 괜찮아? 보내드리고 그럼 나머지 점수가 좀 안 좋았던 75% 전체 몇 명? 60명은 그냥 유유의 상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풀어 이런 상황이야. 괜찮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해외여행을 가는 사원의 최저 연수 점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자, 이미지 볼게. 이미지 자체는 이렇습니다. 자, 내가 점수 순으로 나열한다면 점수 순으로 나열을 할 건데 요렇게 최저 점수에서 점점점 점수가 커져가는 최대 점수로 이렇게 나열 좀 한번 해보려고 해. 그럼 이렇거든. 꼴찌 샤라락 가다가 내가 지금 누구라고? 꼴찌 였다가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몇 등? 100등 뭐 동점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100등 이렇게 있다가 얘 진짜 너무 아쉽지 않니? 26등 너무 짜증나는 괜찮습니까? 26등이 있고요. 그렇죠? 딱 이제 세이브하는 거지. 희비가 엇갈리는 거야. 나 25등이야. 나는 꼴이 냈습니다.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주르륵 가다가 여기 대망의 누구 1등도 있었다는 거지.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
그러니까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에요. 26등과 25등은. 예, 이런 이미지 속에서 나한테 지금 구하라는 것 자체는 자 답이 뭐라고요? 해외여행을 가는 사원의 최저 연수 점수. 그러니까 25등의 점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답이야. 답은 25등에 막차를 탔다고 말하죠 보통. 25등 막차 탄 얘 뭐를 구해달라고? 점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내가 구하려는 점수 얘를 x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이런 거야. 나너 x점 얘를 세팅해보자. 미지수 x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조건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문제를 읽는데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냐면 평균에 대한 점수를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평균에 대한 점수를 말하고 있거든. 자 하얀 그룹인 100등부터 26등까지 유유의 75명의 평균 점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여기 25등부터 1등까지 괜찮아? 아우 해외여행 가서 너무 좋다 이런 25명의 평균 점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 허러러럭 전체 100명의 전체 100명 우리 회사 전체 사원 100명이 아니잖아. 왜 그랬을까요? 내가 꼴찌는 100등이 아니죠. 선생님 큰일 날 뻔했어요. 꼴찌는 80등이었죠. 전체 80명밖에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여기 60명 80등부터 26등까지 26등이 아니었죠. 정신 차려라 동원아. 21등이었을 거고 맞아? 그런 다음에 여기다 써놓고선 선생님이 실수할 뻔해서 9번 20등부터 1등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20명의 평균 점수 그리고 전체 몇 명? 80명의 평균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릴게요. 괜찮아? 전체를 선생님이 아까 100으로 봤어요. 미친 짓을 할 뻔했어요.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무엇을 미지수로 잡느냐? 이것은 뭐 개인 취향이긴 합니다. 오케이? 개인 취향이긴 해요. 너 20명의 평균 점수를 y라고 이렇게 세팅해 볼게요. 나 25등이 아닌 얘는 20등의 점수가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20등의 점수를 x 꼴찌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는 놈 중에 꼴찌를 말하는 거야. 얘 최저 점수 20등의 최저 점수 그 점수를 x라고 놓고 이 해외여행 가는 20명의 뭐를 평균 점수를 y라고 놓을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또 표를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야. 자, 인간이 표를 그리는 목적은 복잡한 걸 편히 보고자 그리고 자 이때 평균 점수를 갖다 쓸게요.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 갖다 쓸 거냐면 인원수를 갖다 쓸게. 자, 여기가 해외여행 가는 그룹, 여기가 눈물의 유유인 그룹, 그리고 여기가 전체. 그래서 인원 자체는 여기 20명, 60명, 전체 80명. 괜찮습니까? 나요. 여기 해외여행 가는 얘들의 평균 점수를 y라고 내가 세팅을 했어요. 그쵸? 자, 그럼 선생님이랑 이제 식세워 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 세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에 주목해 주실래요? 해외여행을 가는 사원의 최저 연수 점수는 전체 사원의 평균 연수 점수보다 몇 점? 8점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자, 그럼 봐봐. 나한테 지금 준 거 전체 사원의 평균 연수 점수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채워야 돼? 20등의 점수보다 몇 점이 높다고 얘가? 평균 연수보다 8점이 높대. 얘가 그러니까 얘 점수가 이 점수보다 8점이 높다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는 어떻게 말하면 돼? x-8 이러면 되지. 괜찮아요? 전체 사원의 평균 점수보다 네가 8점이 많습니다. 이해해? 그러니까 나는 x-8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또 문제를 읽어볼게요. 나 좀 봐줘봐.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사원들의 평균 연수 점수보다는 18점이 높았대요. 이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맞아? 얘네들보다는 얘가 몇 점이 높았다고? 18점이 높았대. 그러면 얘 인 60명에 대한 평균 점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x-18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얘네들보다는 내가 18점이 높고 요 전체보다는 8점이 높다. 식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 이젠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거냐면 봐봐. 나 총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다시 뭐라고? 총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총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얘들아. 무슨 소리냐면 자 봐봐. 이 그룹 이 20명의 그룹이요. 괜찮습니까? 얘 평균 점수가 Y이기 때문에 이 20명 점수의 총합은 어떻게 되겠죠? 라고 물으신다면 총점에 대한 이야기, 점수의 총합, 그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20 곱하기 Y를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이게 바로 20명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의 점수의 총합이 될 겁니다. 거기에 더하기 나요 나머지 60명에 관한 총점이요. 그럼 어떻게 돼? 60 곱하기 평균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60명 x-18 여기까지 내 말 괜찮니? 이해할 수 있겠어? 즉 바이 뭐를 이용한 거냐면 점수의 총합이라고 불리는 것은 평균 곱하기 명수 이야기를 한 거야. 괜찮아? 그러면 이것은 전체 내가 80명이 있었는데 80명의 전체에 대한 평균은 뭐랑 똑같았기 때문에 x-8이랑 똑같았기 때문에 우리 좌변 우변은 같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내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식을 세워봅시다. 나요 호로록 넘어가면 20x요. 나요 20i요.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20i요. 숫자 갖다 쓸게요. 숫자 갖다 쓰게 되면 마이너스 1080 거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640 요렇게 여러분들 식을 만들어 주실 수 있었겠네요. 괜찮습니까? 얘를 1번식이라고 합시다. 그럼 1번식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20분의 1을 곱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x-y라고 불리는 나는요 마이너스 400 몇에서 이거 도와줄래 얘들아? 440에서 괜찮습니까? 2분의 1을 곱했으면 몇이 된다고? 20분의 1을 곱했으면 마이너스 22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네, 식 하나 얻었어요. 그럼 난 이젠 x와 y에 대한 무슨 식? 관계식을 하나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 더 얻으시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식 갑시다. 이제 맨 마지막 줄에 주목해 주세요. 맨 마지막 줄 해외여행을 가는 사원의 최저 연수 점수는 뭐라고? 해외여행을 가는 사원들의 평균 연수 점수보다 3분의 2배보다 2점이 높다. 아, X라고 불리는 나요. 20등의 점수는요. 괜찮습니다. 20등의 점수는 나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평균은 Y였어요. 괜찮습니까? Y라는 점수의 몇 분의 몇 배? 3분의 2배다. 당연히 1등보다는 얘가 낮을 거예요. 평균보다는 낮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평균의 전체 3분의 2배보다는 몇 점이 그래도 높다고요? 2점이 높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식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식 두 개, 미지 두 개 게임 끝나는 세상인 거 맞죠? 자, 이젠 이 2번 식을 여기다 갖다 볼게요. 나 2번 식이요. x-3분의 2y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끝! 그래서 어떻게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면 나 여기서 여기를 뺄게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y는 여기서 여기를 빼시게 되면 마이너스 24가 돼요. 그래서 y의 값은 뭐가 되고? 8이 되고 8을 호로록 여기다 대입해 주시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됩니까? x라고 불리는 것은? 뭐라고?
Y가 알겠어. 꾸벅꾸벅. 동원아 정신 차려. 산수 좀 해. 괜찮아? 여기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 괜찮습니까? 72가 되고요. Y 값은 72 괜찮습니까? 72를 아무데나 대입해 주세요. 호로록 여기다 대입하시면 X라고 불리는 것은 뭐가 된다? 50이 됩니다. 네. 식두개 미지수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원했던 건 20등의 점수. 글쎄! 100점 만점에 50점만 맞아도 괜찮습니까? 해외여행을 갈 수 있었더라.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이제 6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6번 시작. 두 컵 A와 B에 설탕물이 각각 300, 400씩 들어있다. 그러면 이미지 보자. 호로로로 나이라는 놀랬니? B라는 비커에 괜찮습니까? 몇 개 그램? 300g의 설탕물이 들어있고 B라는 비커요. 호로록 나 B라는 비커인데 나요 몇백 그램? 400g이 들어있습니다. 그래놓고 나한테 뭔지는 모르겠어요. 설탕의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팅을 합시다. 농도를 몰라서 이 A컵의 농도를 X라고 놓고 나 B컵의 농도를 뭐라고 놓을게요? Y라고 놓을게요. 괜찮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는 거 볼게. 내가 구하는 것은 B-A인데 B는 도대체 누구래? 라고 물었더니 처음에 두 컵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래. 그럼 잘 봐봐. 나 이게 설탕의 양 B야. 이것이 설탕의 양 A야. 그럼 나는 B도 구해야 되고 A도 구해야 돼. 그럼 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전체 설탕물이 400g 있으니 400 곱하기 100분의 Y를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 그치? 이게 바로 B라는 비커의 설탕의 양. 그리고 나서 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전체 설탕물이 300g 있었어요. 그래서 300 곱하기 거기에 농도 100분의 X를 곱해주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내 말 괜찮니? 자, 좋아. 그럼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야기를 볼게요. 자, 어떤 행동을 하는데 컵 A에 설탕물 200g을 B컵에 넣고 잘 섞는데. 자, 그럼 첫 번째 행동 영역. 첫 번째 행동 영역은 호로록 이렇게 200g을 준대. 그럼 봐봐. A라는 비커는 200g을 주고 나면 나 몇 g이 남았을 것이고 100g이 남았을 것이고 B라는 비커는요. 몇 g이 추가된 거죠? 200g이 추가된 거니까 난 600g이 되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A에서 B로 200g을 준다는 게 첫 번째 액션이에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액션 볼게요. 나요. 이번에는요. 또 무슨 짓을 하냐라고 봤더니 B라는 컵에서 A라는 컵으로 6분의 1만큼을 다시 준대요. 설탕물을. 그럼 600g의 6분의 1이요. 얘들아 대답해줘. 600g의 6분의 1 얼마만큼을 준다는 거야? 600g의 6분의 1 얼마만큼? 100g을 준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면 나는 허러럭 A라는 이 녀석은 다시 몇 g이 되는 세상이지? 100g을 받았으니까 200g이 될 것이고 이해해? 200g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B라는 비커 자체는 몇 g이 됐다고? 500g이 되는 이 세상이었을 거야. 그치? 이게 액션이에요. 오케이? 그럼 주어진 정보를 우리가 세팅해 봅시다. 이런 거야. 어떻게? 그랬더니 A라는 비커는 몇 퍼센트가 되었고 농도가 9%가 되었고요. B라는 비커는 몇 퍼센트가 되었대? 농도가 10%가 되었답니다. 오케이? 괜찮습니까? 그럼 얘도 결국 몇 퍼센트지? 10%인 거 맞죠? 괜찮아요? 10%가 된 것 쪽에서 괜찮아. 농도는 변하지 않잖아. 맞아? 증발시키거나 물을 덜어내는 거나 농도는 변하지 않죠? 아이 미쳤어. 정신 차려 박동원.
아니 어떻게 물을 증방시키는데 농도가 변하지 않아? 미친 소리 하고 있어. 물을 졸이면 농도는 진해지는 거지, 맞아? 예? 괜찮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라고? 여기 10%였어, 맞아? 근데 내가 여기다가 100g을 준다고 하더라도 10%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 맞죠? 네, 좋아요. 나 그럼 이제 식을 세울 거예요. 식. 나요, 설탕에, 양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첫 번째 스텝이요. 나요. 뭐가 나야, 자꾸. 뭔가 자꾸 나야. 나 봐봐. 얘들아. 지금 200g 줬잖아. 그치? 그러면 설탕의 양은 얼마만큼 추가되는 겁니까? 200 곱하기. 나 농도가 몇이었다고? X였다고. 그치? 그래서 100분의 X요. 이만큼의 설탕이 추가된 거야. 그쵸? 거기에 더하기. 나 원래 기존에 얼마만큼 있었다고? 400 곱하기 설탕의 양은 이해해? 100분의 얼마만큼? Y만큼 있었어. 그치? 이해해? 나는 200g 받았고 내가 원래 400g 있었어. 그치? 그러면 그것이 전체 몇백 g이 되는 세상인데 600g이 되는 세상인데. 그치? 근데 그때 농도가 몇 퍼센트라고? 10%래. 그럼 그때 설탕의 양은 600 곱하기 100분의 얼마만큼? 10만큼 갖고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식 하나 세웠어요. 오케이? 자, 나는 이젠 두 번째 식을 세우고 싶다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10%도 이용했으면 이번엔 9%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니?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시작. 어떻게? 나 이미 여기 100g의 식이 있었어요. 100g. 나 좀 봐줘요. 헷갈리게 식을 세우면 안 돼요. 얘한테 200 주고 나면 나는 기존에 몇 개가 있었다고? 100g이 있었다고요. 이해해? 그럼 100g. 100g 곱하기 그때 나의 농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이해해? 나의 농도는 원래 X%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 맞지? 그래서 어떻게? 100분의 X요. 거기에 더하기. 새롭게 얘로부터 100g을 받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B라는 비커의 농도는 10%였단 말이죠. 이해해? 그럼 100g 주는 거니까 100 곱하기. 이해해요? 농도가 10이니까 100분의 10만큼 곱해주시면 이해해? 이게 바로 100g 추가된 양이 될 거예요. 설탕의 양.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는 똑같아야 된다. 전체 200g이 되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200 곱하기. 그때 농도가 9%니까 100분의 9요. 식 2개, 미지수 2개. 우리들 X와 Y 값 구해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괜찮아요? 식 2개, 미지수 2개, X와 Y 값 구해낼 수 있다. 그렇게 구하시면 X의 값은 뭐가 나오고요? 8이 나오고요. Y의 값은 뭐가 나온대요? 11이 나온대요. 예. 여러분들 계산하신 상태에서 자, 그럼 봐봐. 답을 맞춰야 되니까 Y의 값이 11이에요. X의 값이 뭐라고요? 8이 구해진대요. 그래서 계산 시작. 그래서 나는 B의 값이 44. 나 계산하시게 되면 24. 그래서 내가 원하는 B-A라는 답은 20. 네,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 완료해 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습니까? 이해해? 자, 봐요. 7번. 시험 문항 보시면 어느 맞춤 양복점의 장인이요. 양복을 한 벌 만드는 데는 3일이 걸리고 코트 한 벌을 만드는 데는 2일이 걸린다. 아, 그러면 장인은요. 양복을 제작하는데 며칠? 3일이 걸리고 코트를 만드는데 2일의 시간이 소요된대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구하라는 거 볼게요. 일단 장인은 몇 번의 양복을 만들었는지를 구하라는 거야. 이해해? 기간 동안. 그러면 양복의 개수요. 양복의 개수를 X라고 놓고요. 그런 다음에 만드는 장인이 만드는 코트의 개수를 Y라고 놔볼게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규칙이 있대. 어떤 규칙이 있는 거냐면 한 번을 다 만들 때마다 하루의 휴일을 보낸대. 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네. 나 양복을 만들고 3일을 만들고 또는 코트를 만드는데 2일이 걸리는데 무조건 뭐 한다는 거야? 무조건 한 벌 만들고 1일 쉰다 이런 거잖아. 장인도 계속 일만 할 수는 없죠. 휴식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코트를 만들 간에 양복을 만들던 간에 이해해?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 완성된 날로부터 이해해.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목요일부터 이젠 작업이 시작됐대. 그리고 98일이 지난 후 모두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장인은요, 또 일요일도 쉰대요. 일요일도 쉰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옵션이 뭐냐면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 휴일과 일요일이 겹친다면 다음 날인 월요일도 쉰다라는 거야. 아, 휴일 하루 휴식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휴일과 일요일이 뭐 한다면 겹치면 월요일도 쉰다라는 말 자체는 이 조건 자체가 여러분한테 주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장인은 무조건 쉬는 거야. 한 벌 만들면 무조건 쉬는 거야. 이해해? 내가 설령 토요일날 작업이 완성됐어? 토요일날 일을 끝냈단 말이야. 그게 양복이었던 코트였던 간에 이해해? 토요일날 코트를 만들었어. 근데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지. 난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야. 그럼 하루를 더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쉰다라는 이 말 자체는 장인은 무조건 말이야. 무조건. 옷 한 벌 만들면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하루 쉬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일요일은 상관이 없는 거야. 장인이 쉬는 거랑 일요일은 상관이 없다고.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니까 이해해? 내가 설령 토요일날 작업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난 하루 쉬어야 되는 거니까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 그래서 월요일날 또 쉴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볼게요. 자,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한테 보고 싶냐면 이런 이미지를 보고 싶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말해볼게. 자, 다시 한번 좀 써볼게. 이 목요일이라고 부르는 게 작업 시작일이야. 목요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목, 금, 토 다시 일, 월, 화, 수도 한번 써볼게. 그리고 다시 말이야. 목, 금, 토 일, 월, 화, 수도 한번 써볼게. 이렇게. 괜찮아? 써보면 이렇거든요. 자, 봐봐. 나요. 자, 얘들아. 목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목요일 될 때까지는 며칠이 지난 거지? 일주일 지난 거 맞지? 얘로부터 시작해서 하루,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다시 맞아? 얘 7일 지남이지. 다시 그 다음번 목요일이 왔어. 그럼 며칠이 지났겠니? 14일 지남이지. 괜찮아? 그때 7일이 지나면서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걸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치게 되면 일요일 한 번이 있었고 여기서도 일요일 한 번이 있었던 거 맞지? 그럼 7일이 지나는 순간 일요일 몇 번이 있었고 한 번이 있었고 14일이 지나는 순간 일요일이 몇 번 있었다고? 2번 있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잘 봐봐. 자, 나는 전체 며칠이 지난 거냐면 일을 시작해서 98일이 지났대. 근데 98이라는 숫자가 되게 아름답네. 바이 98이라는 숫자는 딱 7의 배수라서 7 곱하기 몇이 되는 거지 지금? 14가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얘들아 봐줘. 자, 7일 지났을 때 일요일 한 번 있었고 14일 지났을 때 일요일 2번 있었어. 그러면 98일이 지났을 때 일요일은 몇 번 있었을까요? 일요일은 몇 번 있었을까요? 몇 번? 14번 있었겠죠. 괜찮습니까? 아, 14번 있었구나.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그럼 얘들아 잘 들어봐. 그런 말이야. 장인이 다시 누가? 장인이 그러면 실제 일하는 날은 일요일 제외하고, 즉 장인이 실제 일하는 날 뭐? 일요일만 제외하고 일하는 날은 며칠이었을까요? 또 5개념 가질까봐 내가 이렇게 써드릴게. 휴일 포함하여. 즉 장인은 일요일만 제외해놓고 휴일까지 포함한 상태에서 일하는 날은 며칠 있었을까? 전체 98일에서 몇을 빼주면 돼? 14일. 일요일을 일단 제외해. 괜찮습니까?
그러면 며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84일이 나오는 거 맞지? 예. 그러면 이 84일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84일은 일하는 날 플러스 휴일 기간이 되겠네. 왜? 작업하고 나면 무조건 하루 쉰다 그랬으니까 이해해요? 내가 말하는 휴식 기간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루 쉬는 거. 아, 너무 힘들잖아요. 휴식 기간 일요일을 제외해놓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나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해보자, 얘들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잘 들어봐. 얘들아, 야. 양복을 하루 만들어. 하루 만드는 게 아니지. 양복은 한 번 완성되는데 며칠이 걸린다고? 3일이 걸려. 그런 다음에 무조건 한 번 쉬지. 그래서 무조건 한 번 쉬지. 그럼 걔를 우리는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겠니? 어떻게? 양복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총 걸리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4일이라고 쳐도 되겠니? 무조건 3일 만든 다음에 하루 쉬는 거니까.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뭔 소린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쵸? 아니면 또 이런 생각도 괜찮거든요. 어떤 생각? 코트가 2일 만들었어. 그럼 무조건 하루 쉬는 거잖아. 그럼 코트가 한번 완성되기까지 3일이 걸린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니, 얘들아? 괜찮아요?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잘 들어봐.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식을 세워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잘 들어봐. 나 3x 더하기 2y. 그건 이제 답지가 말하는 세상이야. 오케이? 내가 3x 더하기 2y 이래버렸다? 그럼 얘는 결국 뭐인 세상이야? 작업하는 시간이지. 양복 x개 만들고 코트 y개 만드는데 맞아? 걸리는 시간이었던 거 맞죠? 여기에 더하기. 난 이제 무슨 시간? 휴식 시간을 가질 거예요. 괜찮아? 정신 똑바로 차야 돼. 휴식 시간은 얼마만큼 있었을까? 야, 내가 양복을 5개 만들었다? 그럼 며칠 쉬는 거지? 5일 쉬는 거지. 예. 양복이랑 코트랑 다 합쳐서 만약에 10개를 만들었다? 그럼 10일 쉬는 거니? 아니야.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자, 아까 음악 연주회랑 똑같아요. 공연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공연 사이사이마다 휴식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말 자체는 공연을 2번 하면 휴식 시간은 몇 번? 1번. 공연을 몇 번 하면 3번 하면 휴식 시간은 몇 번? 2번. 맨 마지막 연주가 끝나고 나면 쉬는 시간이 필요 없이 거기서는 공연이 끝나는 세상 아니야. 여기까지 무슨 세상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나는 전체 양복을 X개 만들고 코트를 Y개 만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Y만큼 쉬는 거네. 맨 마지막 거는 뭐 해줘야 돼? 제외해줘야지.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맨 마지막 왜 마이너스 1을 해주는가에 대한 이유는 마치 공연 맨 마지막 공연을 하고 나선 쉬어 안 쉬어? 안 쉬지. 이해해? 맨 마지막 옷을 만드는 순간 마지막 옷을 뭐 하는 순간? 만드는 순간. 괜찮아? 휴식 시간 없이 작업 끝. 휴식 시간 없이 작업이 끝나는 세상이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우리들을 더하게 되면 얘 값이 뭐여야 된다? 전체 일요일을 제외한 84일이어야 된다는 세상이에요.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1 이라고 불리는 걸 이항하게 되면 85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를 만들 수 있었다?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치? 그럼 식 하나가 더 필요한데 여러분들 식 하나를 더 준 거 맞죠? 어떻게? 양복과 코트를 합하여 전체 22번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건 x 플러스 y. 이게 두 번째 식인데 x 플러스 y는 몇이어야 된다? 22여야 된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30 곱합시다. 3x 더하기 3y라고 불리는 건 66이 만족해야 돼요. 그쵸? 나 이젠 변변 뺍시다. 식 두 개, 미지 두 개 게임 끝난 세상인 거 맞습니까? 그래서 빼시게 되면 x라고 불리는 것은 몇이 나와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19가 나오고 y의 값은 뭐가 나와요? 3이 나온답니다. 예, 요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양복을 몇 번 만들었는지 구하래. 그래서 양복의 개수는 몇 개? 19개. 네, 요 자체가 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